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죠. 문상은 선생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손글씨 영상을 찍어봅니다. 근데 오늘은 글씨는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한 안내 영상 찍어봅니다. 한 학생이 며칠 전에 선생님 채널에 댓글을 달았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9월 사문킬러도 영상 찍어주시나요? 언제나 선생님 강의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라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너무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9월 모의평가 중요했는데, 요런 포인트들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따로 찍은 건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8월 31일 날 수요일 날 시험이었죠. 그리고 토요일 날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9월 모의평가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풀이 영상입니다. 사문, 생윤 전부 다 현장 강의에서 진행한 그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6, 9월이 제일 중요해요. 수능에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0점 찾기도 실제로 2년 전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선생님이 강조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성불평등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원래도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들인데 이거 엄청 중요하다. 변화율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강조했으니까 이 손글씨로 선생님이 다 풀이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상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영상이랑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원본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풀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생윤도 마찬가지예요. 생윤도 이번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높은 순서대로 선생님이 수업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생윤은 정말 100% 킬러 마스터에서 출제됐다고 선생님이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선지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래서 기억의 선지 출처 다 킬러 마스터에서 선생님이 따왔는데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물론 똑같이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이 나오는 건 운이 좋은 건데 좀 많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이거 키마에 다 OX 있는 거 그대로 나왔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평가는 자기가 보여줬던 제시문에서 그리고 EBS에서 기출문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변형시켜서 내는 거거든요. 그냥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처에 이렇게 이유들 공부하면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문보다 생윤이 더 다운받아서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적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다운받으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정리하면 이게 그대로 수능에 연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키생윤은 그해 6월과 9월에 선지가 그리고 제시문이 진짜 중요하게 수능에 반영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단순 선지만 OX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념부터 좀 정리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면서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특강이 온다는 학생들 선생님한테 댓글 남겨줬는데 현장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애기들 선생님한테 이거 받았습니다. 9월 모의평가 손글씨 풀이.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인데 표 분석 때문에 선생님이 한 문제 더 넣어서 오답률 11위기는 하지만 그래도 표 분석이니까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선생님이 6문제 오늘 9월 모의평가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애기들 시험 잘 봤나요? 왜냐면 솔직히 시험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3 학생들은 아직 훈련이 좀 덜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 재종반 수업하고 있잖아. 재종반 애기들은 한 절반이 만점인 것 같아. 근데 이 느낌은 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연습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았다라면 지금부터 서바이벌 풀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9월 모의평가를 먼저 합니다. 진짜 중요하거든. 그리고 9월 모의평가는 수능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애기들 선생님이랑 0점 찾기 했죠. 0점 찾기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9월 모의고사 2년 전이지 2년 전 9월 모의고사 이후에 만든 거야. 왜냐면 9월에 그게 처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 이게 강조되는구나. 이번 9월에도 진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이거는 선생님이랑 지난주에 선생님 엄청 막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갔었던 부분들. 바로 증가율, 감소율. 이게 그대로 나왔고 이걸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느냐가 아마 이번 수능의 관건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인구 부양비에도 증가율이 메인으로 붙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되니까 선생님과 함께 이제 문제를 어디 한번 풀어보면서 이번 9월 모의고사 그냥 풀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렌드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9월 모의고사 선생님 제일 첫 장에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적어놨습니다. 오답률 1위가 표분석이 아닙니다. 오답률 1위가 양적 연구과정의 타당성 2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답률 1위라는 건 아마 여기에서도 틀린 친구들이 꽤 많을 거야. 선생님 책으로 따지면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냐면 애기들 킬마 페이지 134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선생님이랑 계층이동이랑 빈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킬마에서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어차피 이게 제 마지막 교재거든. 물론 선생님 파이널 교재는 남아요. 근데 이 킬마를 계속 가지고 이걸 왔다 갔다 할 건데 자 우리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 만점을 맞으려고 서바이벌을 풀고 있고 만점을 맞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선생님의 킬마는 표분석 위주의 수업입니다. 킬러 마스터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고 파트 1은 표분석인데 7월부터 시작하면서 선생님과 인구 부양비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메인이었지.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문제풀이의 방식들. 이것도 전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불평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 표분석, 인구 부양비, 사회보장제도, 성불평등. 말은 이런 주제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건 수치가 의미하는 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한 5번 들었을 거야. 우리가 7월부터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이거 얘기하니까. 비율 말이지, 비율. 뭐의 비율? 분자의 비율이 제시된다. 근데 이 분자의 비율이라는 건 분모값분의 분자값 곱하기 100. 그리고 이제 결론은 분자값 물어보는 게 시험이다. 이번 시험도 똑같았죠. 근데 애기들이 잘하니까 수치가 좀 그지 같았습니다. 나 더하기 빼기 너무 싫어하는데 계산이 조금 귀찮은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요즘에 트렌드긴 합니다. 왜냐면 애기들이 너무 잘하니까. 근데 결국 저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 그리고 이제 계층이동과 빈곤인데 선생님 킬마에도 당연히 계층이동과 빈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선생님 킬마가 3월 심화 버전이었잖아 원래는. 그러면 내신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옛날에 어렵게 나왔던 계층이나 어렵게 나오는 빈곤 같은 경우도 중요하니까 그걸 다룰만 하지만 요즘 계층이나 요즘 빈곤은 서바이벌 문제로도 충분합니다. 그걸 틀리진 않으니까. 근데 이 2번 같은 걸 틀리는 거지. 파트 2에 들어가 있는 이 파트가 양적 연구 과정의 타당성 이게 5번 오답률 1이지. 오늘부터 이거를 수절 시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 왜냐면 이게 서바이벌 풀이하고 막 이러면 시간이 너무 빠듯하거든. 9월 모의고 평가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완성시켜 줄 거야. 그리고 이 방식대로 풀면 절대로 2번 문제 같은 걸 틀릴 수 없어. 틀릴 수 없어. 이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서바이벌 풀이할 때도 얘기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시작해 볼까요? 134페이지 펴놓고 그 다음 요거 선생님의 손글씨죠. 손글씨 펴놓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적고 싶으면 선생님 여기 뒤에다가 세 문제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세 문제도 뭐 거기다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 필기하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필기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이걸 왜 주느냐? 왜 그런 거 있지? 내가 필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다 필기해서 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걸 지금 선생님이 만들고 있는 거거든. 아 이런 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형태로. 자 이제 시작해봅니다. 이 문제가 오답률 1위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요즘에 이런 트렌드로 나온 지가 진짜 오래되었고 이게 계속 오답률 1, 2, 3위 안에 배포되어 있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치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기들은 이 문제를 딱 봤었을 때 애기야 이거 감으로 푸는 문제 아니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거 완벽하게 분석하면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풀 때에도 선생님이 이거 풀이 종종 해줄 때에도 어떻게 푸는지 얘기해 줬는데 오늘 진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양적 연구 과정의 타당성입니다. 이건 양적 연구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를 묻는 문제이고
10% 문제가 출제되며 그리고 이건 트렌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킬마에서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줄 거고 그리고 그 트렌드를 벗어나는 문제는 안 나와. 그리고 지금은 이 트렌드가 이미 된 지가 2년 정도가 됐어. 그럼 얘는 뭔데요? 양적 연구 방법의 목적부터 먼저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건 사회문화 현상의 법칙을 발견하고 싶은 거야. 사회문화 현상의 규칙을 발견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사회문화 현상의 규칙을 발견하고 싶은 양적 연구는 그 규칙이 뭔데? 바로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인 거야. 밥을 많이 먹었더니 살이 쪘어요. 칼로리 섭취가 많으니까 체중이 늘었어요.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가 규칙이잖아. 칼로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이런 거. 이런 자연현상에 있는 그러한 현상의 규칙처럼 사회문화에서도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왜 일원론이냐? 하나의 원리. 즉 일원론. 사문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나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같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거 한 건 킬마에서 다시 정리 안 할 겁니다. 지금 페이지 134페이지랑 같이 펴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이제 여기 안 할 거야. 그래서 양적 연구는 8단계가 있습니다. 페이지 134페이지 책이랑 같이 보세요. 이미 여기에 딱 틀에 맞춰진 거야. 문제 제기. 아, 궁금하다. 나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문제 제기. 그 다음 가설이 설정됩니다. 즉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규칙을 발견하고 싶은데 그 규칙에 대해서 잠정적 결론을 내린 거지. 거기 다 쓰여있죠. 134페이지입니다. 잠정적 결론이 다 내려져 있는 거야. 거기서 내린 거지. 인강을 시청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처럼 말이지. 그 다음 연구를 설계합니다. 누구들한테 이거를 자료를 수집할까? 표본을 집단을 설정하고 연구 방법 그리고 요거 자료 수집 방법을 설정하고 이런 게 연구 설계야. 그리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죠.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합니다. 평가는 단 한 번도 섞어 쓴 적이 없어. 양적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질적 연구는 자료를 해석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단 한 번도 섞어 쓴 적이 없어. 자료를 분석한 후 그 자료 분석한 걸 가지고 가설을 검증합니다. 야, 가설 제대로 검증됐냐? 가설 검증을 한 후 가설이 수용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하죠. 수용과 기각이 결정됩니다. 가설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시키고 그걸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이제 이런 걸 물어보죠. 문제 제기와 가설 설정 사이에 선행 연구 있어요. 남들은 어떤 연구했지? 문헌 연구법으로 하죠. 연구 설계의 첫 번째 단계가 개념의 조작적 전환입니다. 왜 조작적 정의를 하느냐? 사문 현상의 규칙을 발견하고 싶은데 이 규칙을 수치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통계치로 분석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통계치로 만들 수 있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건 거야. 그리고 가설 자료 분석하고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하고 가설 검증하고 일반화 활용인데 시험엔 얘도 자주 나옵니다. 가설 설정하고 연구 설계하고 자료 수집 직전까지는 연역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연역적 추론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연역이라는 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즉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을 것이다. 이게 연역이야. 대전제를 벗어나지 않아. 가설을 설정하면 그 가설 안에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지지. 인강 시청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에요. 이런데 수험생이 연애를 하나 안 하나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목적, 즉 가설을 설정하고 거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연역적 추론 과정이라고 치면 자료 수집부터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결론으로 내야 돼. 여기를 귀납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은 연역인지 귀납인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행 연구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 순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즉,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규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양적 연구 방법은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 제기, 가서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서 검증, 일반화, 활용. 옛날엔 이 순서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지만 요즘은 이런 게 안 나. 근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중간중간 보기 하나에 넣을 수 있지. 야, 지금 나 자료 분석하고 있는데 이거 연역이야, 귀납이야?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연구를 줍니다. 이 연구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타당성을 물어보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행 연구 문제 제기, 나 문제가 너무 궁금한데 뭐냐면 진짜 인강 시청하면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나? 인강 시청과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가 궁금하다. 이런 게 이제 문제 제기지. 가서 설정은 잠정적 결론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돼. 인강을 시청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근데 학업 성취도라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이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하죠. 성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 연구 주제의 전체 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찾아줘야 되고 이 자료 중에서 이 연구의 목적이 즉 원인이 되는 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찾아줘야 돼. 이런 거 찾는 게 시험 문제지. 연구가 설계되었을 때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줘야 되고 자료 수집을 할 때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썼는지도 확인합니다. 가설이 검증되었다면 수용 기각되었겠지. 그런데 얘 기각되었다고 할지라도 가설은 검증된 거야. 시험 문제는 여기 안에서만 나와. 이제 시험 문제는 눈으로 읽고 내려가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선생님이 완벽하게 틀에 맞춰서 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감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보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위에서부터 읽고 내려오면 밑에 답이 있어. 근데 오답률이 이게 1이었다고. 익숙하지 않고 눈으로 봐서 그래. 자, 이제 시작해 봅니다. 양적 연구에서 사문환상의 법칙 발견이니까 뭐 하나는 독립변인, 뭐 하나는 정속변인이야. 자, 갑은 반려견 양육 경험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야. 자, 이미 연구 주제입니다. 이게 거기도 여기 선생님이 이제 써놨어. 여기에다가 갑에 여기 연구 주제가 나와 있는데 반려견 양육 경험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얘가 원인이겠네. 문제 제기에서는 있잖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인강시청과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에서 인강시청이 독립변인이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몰라. 왜요? 학업 성취도가 높은 친구들일수록 인강을 시청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수 있거든. 이걸 시험에 낸 적이 있지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맨 처음에 밑줄만 긋고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거 여기 영향을 얘가 받는 거니까 얘가 원인이네.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에 얘가 세모야. 여기에 연결시키는 거야. 자, 여기에 네모 치고 세모 쳤죠. 얘가 독립변인이지.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걸 쓰지 않아. 독립변인이라고 말이지. 얘가 종속변인이라고 쓰진 않아. 하지만 선생님조차도 네모와 세모는 체크합니다. 나조차도 체크하는 걸 애기들이 체크를 안 하면 안 되지. 애기들은 체크해야지. 그리고 애기야, 선생님이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동그라미 연구 주제의 대상입니다. 연구 주제 전체 대상이 되는 게 모집단이지. 난 지금 보기를 하나도 보지 않았어. 보기를 하나도 보지 않고 내려오고 있어. 분석하면서. 모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러한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가설 설정하는 순간 방법적 일원론이네. 근데 어떤 가설인지는 여기 드러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갑은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성인 500명 동그라미.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지만 애기들은 여기에 표본 집단이라고 체크했었어야 돼. 동그라미만 치면 돼. 다시 이거 지워볼까요? 여기에 살짝. 이제는 애기들은 시험장에 가면 독립변인을 네모치고 모든 시험에서 종속변인을 세모쳐서 연결시킵니다. 모집단에 체크하고 선생님 모집단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요. 전체 인간, 개인 이런 걸 거야. 그런데 대부분 저렇게 연구 주제의 전체 대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연구 주제의 전체 대상이야.
그리고 표본 집단도 체크해야지. 표본 집단 동그라미 한 번. 이건 실제 자료 수집의 대상이야. 연구의 대상인데 정확하게는 자료 수집의 대상이라면 질문지법에 체크하는 혹은 실험법의 대상이 되는 통제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실험 집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구조화된 질문지 밑줄 긋고 체크! 애기야, 체크하고 어떤 자료 수집 방법 썼는지 쓰세요. 방법은 좀 이론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방법의 대부분은 질문지법 또는 실험법이 될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 거의 대부분이. 방법은 좀 이론론에서는 말이지. 자, 이것을 활용해 반려견을 키운 기간 밑줄, 반려견을 키운 기간의 밑줄, 반려견과 함께 보낸 시간을 밑줄 긋고 별표 쳤어야 돼. 개념의 조작적 정의야. 그리고 얘가 독립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지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지를 연결시키라 그랬어. 난 지금 보기를 하나도 보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쓰고 내려오는 거야. 반려견을 키운 기간, 반려견과 함께 보낸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우울감의 정도? 당연히 얘네들은 독립변인, 이 네모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겠지. 우울감 정도, 생활 만족도도 5점 척도로 정리했다고 하니까 이 니은도 별표. 근데 얘는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연결. 그러니까 시험 장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로 조사하였다. 갑은 수집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한 번도 섞어 쓰지 않는다니까. 즉 자료를 분석한다라는 건 방법적 이론론입니다.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 이제 을로 넘어갑니다. 을은 현대인이 반려견 양육에 부여하는 의미를 실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반려견 양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A집단, 반려견 양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B집단으로 각각 10명씩을 구분하였고, 얘네들에 대해서 동기라든지 감정 등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며 연구 대상자의 답변을 녹취하였다. 체크하고 면접법. 이것을 해석했네요. 을은 질적 연구 방법 쓴 거야. 그리고 일부러 애기들을 낚으려고 A집단, B집단으로 나눠서 면접했을 뿐이야. 근데 이거 선생님과 중간중간 얘기했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같은 경우 양적 연구 방법의 예시라고 해서 문제 제기, 인강 시청과 학업성 지도의 상관관계가 궁금해, 가설 설정, 인강을 시청하면 고교생의 학업성 지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 가설에서 드러나는 연구 주제의 전체 대상, 얘가 모집단이니까 고교생이 모집단. 자, 이제 연구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으로 내려왔다. 실험을 하거나 질문지를 하는데 질문지법 봐봐. 너 인강 들었니? 예스라고 대답한 A집단이 있다고 얘를 실험집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실험집단은 독립변수에 대한 처치가 가해져야지 실험집단이야. 이게 면접법 썼는데 어떻게 실험이 나와? 다 낚였어 근데 애기들이. 우선 기억을 고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먼저 볼까요? 기억에서 독립변수는 반려견의 애기야 경험의 유무? 근데 지금 여기를 봐봐. 이 양육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독립변인이 아니라 양육 경험의 정도입니다. 왜냐면 이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양육 경험이 있는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키운 시간이라든지 보내는 시간을 조사한 게 나와 있잖아. 유무라는 건 OX로 나눠줬어야 되는데 얘는 OX가 아니야. 개념의 조작적 정의만 연결시켰어도 아 이거 유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니은입니다. 니은은 비읍과 달리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니은 여기 우울감이죠? 별표 차 있네요. 근데 이 별표? 네, 주관적 행복감이라고 하는 종속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읍 같은 경우에는 실적 연구야. 개념의 조작적 정의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런 감정들 물어봤을 뿐인 거야. 당연히 개념의 조작적 정의 아니죠 얘는. 그러니 니은 비읍과 달리 해당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 띵동. 이제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디귿 이 자료 얘 질문지법 썼어. 구조화된 질문지 말이지.
그러니 얘는 질문지법 썼네요. 그리고 여기 시옷입니다. 이 자료는 면접법 썼네요. 우리 질문지와 면접의 그 공통점,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라는 건 당연히 알죠. 그러니 디귿 맞는 말입니다. 이제 리을로 갑니다. 리을은 통제 집단, 미음은 실험 집단? 그럴 수가 없지. 실험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통제 집단 그리고 이 실험 집단이 나오겠어. 이 문제는 절대로 눈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네모 세모 치고 별표 치고 연결시키고 밑줄 긋고 체크하고 내려오면 밑에 답이 다 있어. 근데 선생님 이거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유치하고 네모, 독립변인, 세모, 종속변인, 연결, 개념의 조작조정의 별표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선생님 진짜 십수년에 걸친 노하우가 여기 녹아져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이 틀리거든 애들이. 자, 그래서 얘가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 시험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념의 조작적 정의만이라도 찾아주세요. 나중에 이거에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표본 집단이 동그라미 딱 쳐져 있는데 딴 데 밑줄 그어져 있어. 아, 이거 낚는 선지가 있겠네. 그럼 딱 밑에 다른 데 막 표본 집단, 모 집단 막 이런 거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딱 요렇게 풀어주세요. 독립변인, 종속변인, 모 집단, 표본 집단, 자료 수집 방법 체크해주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설 수용돼서 뭐 가설 기각돼서 검증된 과정도 확인해주고 요렇게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끝냈습니다. 그지? 2번 오답률 1위였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 한 50% 된 친구들이 기억을 고른 거야. 그냥 쭉 보고만 만 거지. 근데 이거 개념의 조작적 정의까지 연결시켜줬으면 이거 기억을 고를 수 없었겠죠? 자, 이제 표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표분석으로 넘어가는데 빼곡하지. 15번 문제입니다. 뭐 2번 문제랑 표분석에서는 그렇게 크게 오답률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애기들,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익숙해진 거야. 애기들이 가중평균도 이제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해서 이제 조건절을 까다롭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조건절이 까다롭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분자 비율이 주어진단 말이야. 잘 기억해. 분자 비율이 제시됐다라는 건 이 분자가 무엇인지 분모분의 분자값 곱하기 100이죠. 이게 분자 비율이야. 그런데 이걸 사회보장제도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즉 이거는 사회보장제도, 인구부양비, 성불평등 전부 다에 해당하는 완전 찐 본질, 찐 개념. 근데 이게 선생님 사회보장일 때마다 헷갈려요. 근데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A 지역에 공공부조에 혜택 비율이 등장돼 있다고 쳐보자. 비율이래. 비율이 제시된 거야. 그런데 이 비율이 제시되었다라는 이 이야기 A 지역의 전체 인구 중에 분모값 A 지역에서 공공부조 혜택을 받는 애들이지. 사람수 곱하기 100이 여기에 혜택 비율인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이 비율을 주더니 사람수 물어보는 거야. 이 비율을 주더니 A 지역 인구수를 찾아가 줘야 돼. 그러면 왜냐? 자, 이것도 또 찐 개념으로 접근하면 나 분자값이 궁금해 라고 하려면 이게 분자 비율이잖아. 그럼 분자값만 여기다 남겨놓는다고 쳐보자. 분자값은요, 분모값을 이쪽으로 올리면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여기로 내리면 100분의 1이잖아. 그 중에 분자 비율 이게 또 다야.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A 지역의 공공부조 혜택 받는 사람의 수는요, 이 사람 수는요, 분모를 올렸잖아. A 지역 인구 곱하기 100분의 A 지역
공공부조 혜택 비율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자꾸 100을 없애는 이유는 어차피 모든 수치에 100분의 1이 들어가니까 귀찮으니까 100을 뺐을 뿐인 거야. 이게 다야. 근데 요즘 시험에 작년 수능이랑 딱 겹쳤어. 선생님이 최대 최소 나올 거라고 얘기하면서 중복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중복이었거든. 작년 6월부터 중복을 보여주고 수능도 중복을 보여줬어. 그리고 이번 9월도 중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복은 애기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벤 다이어그램이 편하고요. 2개 중복은 2개 더한 거에서 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자, 이제 비율과 절대치의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 문제 풀어볼게요. 가가 사회보험, 나가 공공부조인 걸 모르는 건 아닐 테니까 이걸 설명하진 않을게요. 장기요양급여 사회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정 소득 미만인 사람들 공공부조가 됩니다. 가 사회보험, 나 공공부조인 이 상황에서 애기야, 거기 실마리 찾기부터 선생님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하면서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 문제는 비율들이 제시되어 있어. 근데 분명히 시험 문제는 A 지역에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 공공부조 혜택을 받는 사람 수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그거 비율, 전체 비율, 가중평균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즉 비율, 전체 비율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 표현에서 네, A, B 지역으로만 구성 1번 비비전 가중평균이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2지역만 나왔으니까 쉬운 문제야. 3지역 나오면 0점 찾기로 가면 되고요. 2지역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죠. 2지역이 나왔어. 가중평균, 이 평균, 비율, 전체 비율. 전체 비율이 가까운 쪽에 무슨 값이 크다? 분모값이 크다. 설마 이거 아직도 모르면 안 됩니다. 비율, 전체 비율. 전체 비율에 가까운 쪽에 분모값이 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 이게 헷갈려요. 그러면 자, 이 68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봐. B 지역의 인구 분의 B 지역에서 나의 혜택 인구란 말이야. 곱하기 100이 이 비율이잖아. 얘는 A고. 그러면 이 비율이 가까운 쪽에 분모값이 큰 거야. 몇 배 더 큰지도 알 수 있잖아. 여기가 2, 여기가 6이에요. 크로스. 얘가 알파면 얘는 3알파입니다. 아하, 전체는 4알파겠군요. 끝. 즉 비율, 전체 비율, 여기 동그라미 1번이죠. A, B 지역 인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가중평균을 통해서 비비전을 통해서 68과 76 사이에 72라는 이 전체 평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분모값이 어디가 더 큰지를 찾은 거야. 가중평균을 통해 A 지역보다 B 지역 인구가 분모값이 3배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여기가 알파고 얘가 3알파고 얘가 4알파야. 어차피 다 얘네들이. 자, 근데 다시 또 봐봐. 우리가 다시 또 찾아가는 건 A 지역의 인구 곱하기 100분의 사회보험제도 비율 곱하면 혜택 받는 사람 수라고. 그러니까 알파랑 76, 알파 곱하기 100분의 76, 3알파 곱하기 100분의 68, 4알파 곱하기 100분의 70 하면 사람 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계산하기 귀찮잖아. 어차피 대소기분만 하면 되는데. 이럴 땐 어차피 다 똑같이 있는 알파는 삭제, 생략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3, 4로 움직일 거야. 이제 얘 곱하기 원래 100분의 76이겠지만 귀찮습니다. 그냥 곱해서 대소비교만 하면 돼. 자,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지. 구멍을 찾아갑니다. 조건절 첫 번째 걸 썼는데 조건절 두 번째 걸 씁니다. 각국 전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가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이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 비율의 6배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점수를 놓겠다는 이야기야. 조건절이 답을 가져갑니다. 즉 조건절을 읽어내는 게 지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예전에는 조건절이 다 비슷비슷하게 줘서 그냥 지식처럼 뭐 이런 조건절은 이렇게 풀면 되지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지금은 아주 디테일한 조건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 봐봐. 가
나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지금 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가나 중복자가 여기야. 근데 전체는 지금 이 가나가 전체가 여기 10인 거잖아. 근데 가나 중복자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은 애기야 여기가 10이면 얘가 70이어야 되는데 얘가 10이라면 얘는 60이어야지. 그러면 얘가 여기 6배래. 그럼 여기 10이네. 이렇게 찾아줬어야 돼. 조건절을 놓치면 답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수능장에서 무조건 조건절을 가지고 찾아가게 만들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나의 요 비율은 20이라는 걸 찾아냈죠. 자, 직관적으로 보는 건 벤 다이어그램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움직이는 걸 추천. 자, 이게 뭐냐면 애기들 잘 생각해봐. 이 얘기는 지금 우리는 어차피 두 지역의 중복이 나와 있을 경우 여기서 이걸 한 번 빼줘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 나중에 되면. 이걸 익숙하게 어디까지 익숙하게 만들어 가느냐는 애기들의 이제 연습이지.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릴래요. 괜찮아.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이게 막 고민하고 뭐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이게 차라리다. 그러니까 얘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얘 20을 찾아냅니다. 자, 선생님이 20 찾아낸 다음에 구멍 뚫린 거 나머지 뭐로 찾으라 그랬어? 가중평균으로 찾지 마세요. 가중평균으로 찾는 순간 여기서부터 꼬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소리가 지금 애기들 마이크가 나오고 있는 거 맞아? 그럼 됐고. 자, 그럼 봐봐. 이제 나머지를 찾아가는 건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분자값의 합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훨씬 더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빠르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자리까지 정해줬어. 이 자리까지 정해준 이유는 2번 쓰지 말라고. 자, 어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율이 나왔을 때는 내가 오른쪽에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곱하면 이 수치가 될 거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A 지역에서 여기 A 지역의 비율과 곱해서 여기 수치가 나오고 B 지역의 수치가 나오면 전체에서 이 비율 곱한 수치가 나오겠지. 이거 두 개 더하면 얘야. 그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1이랑 디귿이랑 곱하면 디귿. 요쯤엔 여기 살짝 이렇게만 써주는 거야. 3, 6, 18. 얘는 확정이지. 10에 40. 근데 얘네 둘을 더하면 40이어야 돼. 이게 분자값의 합시잖아. A 지역에서 이 중복자 수급자, B 지역의 숫자 합치면 전체의 숫자여야지. 그러면 얘는 40에서 18 빼주면 얘는 22야. 얘 수치 찾았네. 근데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얘도 몇 퍼센트냐면 22%입니다. 얘는 둘이 똑같지. 자, 이제 여기도 찾아볼까요? 자, 얘랑 얘랑 곱했어. 26이야. 얘랑 곱하면 3기억이겠죠. 얘랑 곱하면 80이겠죠. 그럼 자, 생각해보자. 얘 같은 경우는 26 더하기 3기억이 80이어야 돼. 그럼 얘 54여야 돼. 54여야 하는 순간 여기다 써줘. 왜냐면 이거는 B 지역의 사회보험의 숫자일 테니까. 그러면 얘랑 이렇게 간다면 얘 비율은 몇 퍼센트인데요? 3으로 나눠줘야지. 그럼 3으로 나눠주면 얘 같은 경우는 18%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랑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계산 잘못했나 싶은 경우가 여기였는데 수치가? 이따위가? 평가원이 이따위 수치를 냈다고? 이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근데 맞더라고. 너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계산한 걸 싫어하니까 평가원은 나처럼 계산하기 싫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 이제는 아니야. 애기야, 여기에 100짜리가 넘어갑니다. 얘랑 더하면 70 곱하면 76. 얘랑 곱하면 204. 이렇게 곱하면 280. 그리고 이렇게 확인했더니 280 딱 맞죠. 다 찾았어. 이렇게 찾는 순간 밑에서 그냥 답만 나와. 이건 정형화되어 있어. 80% 정도. 조건절 하나가 답을 가를 겁니다. 자, 먼저 이걸 예쁘게 쭉 적으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왔어. 얘는 20이고 얘는 18이고 얘는 22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지워줘야 돼서 자꾸 이렇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위치까지 선생님이 정해주는 케이스야 이건.
시험장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먼저 써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찾아서 썼잖아. 그럼 얘가 또 쓰인단 말이야, 이 보기에서. 그러니까 두 번 일하지 않으려고 여기다 써놓는 거야. 먼저 디귿은 22입니다. 디귿이 20인데 기역보다 크고? 아니요, 기역보다 큰 건 맞아. 근데 니은보다 작다가 아니라 니은보다도 커. 그러니까 1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지. 금전적 지원입니다. 금전적 지원은 중복이야. 사회보험, 공공부조 둘 다에 해당돼. 그러면 이제 애기들 머릿속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얘가 사보, 얘가 공공인데 얘가 공통이야. 그래서 애기들 머릿속에 얘가 22요. 그래서 20인데 그럼 여긴 4. 여기가 76이니까 여기는 5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적어줘도 되고 애기들 머릿속에 이제 얘네 둘을 더한 값에서 얘를 빼줘도 돼요. 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중복이기 때문에 사보, 공공 더한 후 겹치는 거 한 번을 빼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작년 수능 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일반적인 이런 풀이가 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정도까지 와 있어.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고 얘 빼면 돼. 그러면 얘는 80이 나오고요. 얘네 둘 더해서 얘 빼면 돼. 240 나옵니다. 그러면 A지역이 B지역의 3배가 아니라 B지역이 A지역의 3배인데 선생님 저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래요. 벤 다이어그램을 해도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게 되면 공통을 22로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가 4, 여기가 54, 여기를 18로 놔두고 36, 186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지. 그건 애기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3번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그러니까 수급자에만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거 65세 이상 인구는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애기들이 여기서 본다면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려면 여기서 얘 빼줘야 돼. 그지? 왜냐면 여기에서 중복을 이렇게 빼줘야 되니까 여기도 여기서 얘 빼줘야 돼. 근데 여기는 이미 쓰여져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다 할 수가 없죠. 그냥 수치만 봐도 얘가 훨씬 더 많지. 그러니 3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된다는 것도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거지. 자,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애들. 그런데 다시 또 얘기하지만 54에서 18 빼줘도 됩니다. 그냥. 저는 굳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안 그리고 움직일래요. 해도 상관없어. 이건 애기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 65세 이상 인구는 B지역이 A지역의 3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배야 9배. 이거 수치인데 따라서 얘 X가 됩니다. 이제 5번이죠. 각국 전체 지역에서 A, 가와 나의 중복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중복 수급자에 해당하는 숫자니까 40이요. 이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이제 여기는 80에서 40을 빼줘야 돼. 얘네 둘이 같네요. 전체니까 겹치는 게 40인데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두 개 합친 40이랑 같네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5번 정도 오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평가원이 선생님이 왜 자꾸 평가원을 수치가 그지 같지 않아요?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조건절만 잘 보면 1, 2, 3, 4 상관없이 답이 5번이다. 왜요? 자 봐봐. 조건절로 시작을 했어. 이 수치를 하나도 안 구한 거지. 각국 전체주의 조건절을 한번 본 거야, 애기들이. 여기 조건절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와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애들. 그러면 이 조건절 수치로 이거 없애고 가볼게요. 조건절로만 보면 가나? 얘가 10인데 여기에서 가나의 중복에서 나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게 60일 텐데 그러면 여기만 해당하는 건 10일 텐데 이거를 만약에 찾았어. 이거에만 해당하는 게 10이라고 요 그림을 그렸어. 그럼 그냥 답이 5번이다. 그러니까 가끔 평가원이 이런 게들이 있어. 선생님이 이제 너무 많이 보니까 문제를 정말 디테일하게 막 꼬아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은 엄청 쉬운 거야. 왜냐? 답으로만 보면
가나의 중복수급자에 해당하는 비율 10% 전체에서.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애가 10이면 서로 같을 수밖에 없거든. 끝. 그러니까 인데 선생님이 이거는 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 이건 좀 복불복이잖아. 지금처럼 얘를 풀면 안 풀리는 건 한 개도 없잖아. 뭐가 나오든.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복불복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것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선생님 복불복인데 왜 얘기해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푼다고 쳐. 그럼 조건절이라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복이라도 골라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장에서 만점을 맞아가야 되는 거거든. 그냥 대충 고르는 게 아닌 건 거지. 그러면 5번 고르는 포인트가 약간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는 포인트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오답률이 62%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작년부터 이게 나왔어. 작년부터 나와서 선생님과 킬러 마스터 함께 했던 페이지 잠깐 펴봅니다. 이 내용이랑 똑같은 게 선생님 머릿속에는 뭐랑 똑같냐면 이게야 64페이지. 64페이지 3번 문제랑 똑같아. 이게 작년 6월이었거든. 느낌이 약간 그래서 그렇지. 얘기야. 저 봐봐. 신입사원의 월평균 소득이 3,000이랑 2,500인데 3,300, 3,000 된 거거든. 근데 이거 3,000이랑 2,500인데 3,500이랑 3,000 나온 거야. 수치도 별 차이가 없어. 근데 나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풀이할 때도 아니 나는 왜 이거를 디귿을 왜 냈는지 모르겠어. 디귿만 골라도 답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우리면서 웃으면서 우리 이거 풀었다? 그러다 지난주였어 이게. 그러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불현듯 수업이 끝나고 나서였어. 아, 고3 애기들이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나 보다라는 걸 이 문제가 나온 지 1년이 넘어서 지난주 토요일 날 깨달았습니다. 왜요? 난 지금도 얘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이게 익숙하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보면 이런 거랑 똑같아. 선생님이 막 독립변수에 네모치고 막 정수변수에 세모치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유치한 걸 만드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그 형태처럼 풀면 절대로 놓치지 않거든? 얘가 똑같아. 얘는 어떻게 푸느냐? 선생님이 거기에 다 풀이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 변화율 문제를 적어왔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모든 수업의 정리 포인트야. 글씨가 조금 이상한데 이거 선생님이 정교화시켜서 우리 인구 부양비도 구몬학습법 했잖아.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보장제도도 구몬학습법 했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구몬시킬 겁니다. 이게 결국은 2번, 20번 인구 부양비랑도 연결되거든. 나는 이게 어렵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풀면 되라고만 해서 끝냈던 걸,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 맨날 했던 말들을 그대로 그냥 정리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니까 알거든. 강조하면 강조하고 틀을 만들어줘서 던지면 던질수록 애기들은 그 틀에 맞춰서 풀어낼 거거든. 이제 그 틀에 맞추는 거야. 선생님이 그 틀을 원래 있어. 지난주 수업에도 똑같이 이거랑 있었어. 그런데 내가 아예 틀을 네모, 세모로 가지고 왔습니다. 변화율이 이번 수능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하지 않다라면 익숙하게 만들고 가야 되는 건 2번, 20번 문제도 결국은 변화율이었거든. 시험 문제는 변화율을 주고 수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수치를 물고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어. 가장 어려운 건 거꾸로 물어볼 때 X값을 찾아서 역으로 갈 때가 어려울 텐데 단순 방정식인데 애들이 어렵다고 느낄 거거든. 그럼 얘는 뭔데요? 자, 시작해 봅니다. 변화율 혹은 대소비교입니다. 비율의 대소비교.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율로서 변화, 비율로서 비교. 비율로서 비교. 선생님도 이게 좀 더 정교화시켜서 애기들에게 구몬으로 시킬 거고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 선생님 이거 대충 만들어 올 거야. 그럼 이거 만들면 유치한 그 빨간 수업 뭔지 알죠? 인구 부양비 우리 다 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이 이것도 연습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애기야, 변화율과 비율로서 비교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증가하였다, 감소하였다. 시험은 항상 몇 퍼센트 증가, 몇 퍼센트 감소로 물어보죠.
비율로서 비교한다는 건 몇 퍼센트 크다 작다 혹은 높다 낮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는 무엇과 똑같냐?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난 이제 네모 2개로 잡았어. 그리고 이거에 비교하는 게 있어. 그래서 있잖아. 기준보다야. 기준보다 무엇이 비교가 얼마나 큰지 물어볼 겁니다. 이 세모, 이 변화를 물어보겠지.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 크다는 이 세모를 기준 위로 올립니다. 곱하기 100 하면 그게 몇 퍼센트 크다, 높다, 증가하였다, 혹은 얘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그 마이너스 값에 절대치 씌워서 몇 퍼센트 작다, 낮다, 감소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얘를 주고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얘를 주고 얘로 가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거꾸로 얘 둘을 주고 얘를 가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얘가 무슨 말인데요? 거기도 써놨어. 자, 생각해봐.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알파년. 이건 변화율의 개념입니다. 시간차지. t년의 그 기준값이 50이야. 그러면 50보다 80이 몇 퍼센트 큰데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뭐보다 뭐가 더 큰지만 확인하면 돼. 얼마 더 큰지 너무 플러스해. 얘 플러스 30이네요? 그럼 세모야. 그럼 얘는 50분의 30 곱하기 100. 60% 크다입니다. 즉 60%가 시간이니까 증가하였다. 자, 근데 여기에 50보다 52니까 t 플러스 알파년에 내가 여기다 몇 써놨지? 30이라고 써놨네. 30이 되었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0입니다. 세모. 그럼 얘는 50분의 마이너스 20 곱하기 100. 마이너스 40%죠. 마이너스 40%라면 40% 감소하였다입니다. 이게 인구 부양비에 붙으면 유소년 인구가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알파년에 60% 증가하였다. 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게 노인 인구에 붙으면 노인 인구가 60% 증가하였다. 유소년 인구가 40% 감소하였다. 문제가 될 거고 이게 만약에 변화율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임금과 여성 임금으로 나오는 시간차가 아니라 시간차는 똑같은데 그냥 절대치 자체의 비교로서 남자 임금보다 여자 임금이 60% 크다. 많다. 이거는 증가나 감소가 아니지.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이게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었어. 가르치면서도 애기들 이게 분모값이잖아. 이게 분자값이잖아. 이걸 올려. 애기들 문제 푼 거에 다 선생님이 네모세모 쳐놨습니다. 알파 대비 베타. 우리가 이것만 몇 번을 봤을까? 그지? 알파 중 베타. 알파에서 베타 차지. 이거 몇 번을 봤을까? 선생님이 이거 한 100번은 조금 거짓말 보태서 100번은 얘기한 것 같거든. 결국 분모분의 분자거든. 근데 마이너스 40%잖아. 40% 작다. 남자 임금보다 여자 임금이 40% 작다. 결국은 시간차를 통한 증가 감소나 시간차 없이 그냥 비교하여 대소구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A, B, C라고 쳐보자. 얘 없이 얘를 주고 60%가 증가하였어. 얘 없이. 그랬는데 80이 되었어. 그럼 얘 찾아가야 돼. 그치?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야. 근데 지금 요번에 모의평가, 즉 9월 모의고에서 인구부양비가 딱 이런 게 나온 거야. 여기가 75야.
20% 증가했대. 얘 얼마 증가했니? 이걸로 물어본 거야. 거꾸로 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에서 80이 되었을 때 얘가 30만큼 증가하면 60% 증가요. 근데 거꾸로 30을 안 주고 여기에 60% 증가요. 라고 해도 50에 60%니까 30만큼 증가했네. 80이 되었네. 이걸 찾아가야 돼. 근데 나는 이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구몬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갑자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느낀 거였어. 이건 진짜로. 왜 그러느냐? 아이들이 틀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걸 만들어낸 거고, 이번 9월에 보면서 더 확실했죠. 정말 어렵지 않은 10번 문제가 오답률 2위거든. 이건 그냥 분모분의 분자만 설정해주면 끝이거든. 이게 다거든.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면서도 또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이 낚였던 이 부분 왜 헷갈렸냐라고 하면 이거의 속도감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선생님이랑 이거의 속도감을 올리는 연습을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결국은 증가율, 변화율이죠. 증가율, 감소율, 크다, 작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거거든.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성불평등 문제 같은 경우는 기준값을 100으로 놓고 시작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미 다 주어져 있어.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냥 분모분의 분자만 설정해주면 됐던 문제였거든. 확인해 볼게요. 1번, 가에는 갑국에서 성별 가사 분담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애기야, 지금 딱 봐도 여자가 180, 남자가 60이었는데 여자는 줄었고 남자가 늘었다면 격차는 완화됐지. 가끔 궁금해. 이걸 고른 친구들은 무엇일까? 설마 이걸 고르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읽기조차도 싫은 거야. 읽는 것조차도 포기한 거야. 아니야. 그냥 수치만 봐도 얘는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 그냥. 그래서 1번은 X가 됩니다. 자, 이제 2번부터는 그래 헷갈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선생님 2번에다가 여기에다가 알파 대비 베타. 설마 2번 고르지 않았겠죠. 왜냐면 선생님이랑 이거 알파 대비 베타 이 정도로 했다면 대비 앞에 네모 쳐 있어야 되거든. 대비 뒤에 세모 쳐 있어야 되거든. 대비 앞에 게 분모값, 그리고 대비 뒤에 게 분자값 됩니다. 그럼 자, 생각해 볼까요? 지울게요, 얘는. 자, 2010년 분모값 180분의 60. 분모값 네모 치고 분자값 세모 쳐서 올려. 원래는 뭐 곱하기 100 뭐 이런 거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분모분의 분자 어차피 다 똑같이 세팅해서 대소 비교만 해주면 되는데. 2020년 160분의 80. 얘는 3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인데 오히려 얘가 더 크지. 1.5배입니다 얘가. 얘가 3, 2 이렇게 곱해진 거거든. 근데 여기가 오히려 1.5배죠. 따라서 얘가 바뀌었어. 요렇게 말이지. 그래서 2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상승률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자, 생각해봐. 상승률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율, 증가율이잖아. 무엇이 월평균 임금, 언제랑 언제 비교, 요거랑 요거 비교.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어 볼게요. 2010년, 2020년. 남자 정규직 월평균 임금 3,000에서 3,500이 되었습니다. 3,000 네모 얼마가 되었어요? 3,500 네모 얼마 증가했어요? 500. 그럼 얼마예요? 3,000분의 500 곱하기 100. 자, 여성 임금 상승률은요. 여자 찾아가 볼까요? 2,500. 그게 얼마가 되었어요? 3,000. 얼마 늘었어요? 500. 여기야. 2,500분의 500 곱하기 100. 동일할 수가 없지. 끝. 선생님이 다 이렇게 설명은 해줄 거야. 근데 시험장에서 애기들은 이렇게까지 풀면 속도가 안 나오지. 이젠 어떻게 하는 거냐? 얘랑 얘랑 500 늘었는데. 얘랑 얘랑도 500 늘었는데.
뭐야, 분모값이 다르잖아. 끝. 이 속도지. 그러니까 이 속도까지 끌어내는 거. 왜냐면 내가 이렇게 푸니까. 근데 나보다 애기들이 더 잘할 거란 말이야, 연습하면. 왜냐면 애기들은 나보다 수학을 더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습하고 가면 요렇게 일부러 같은 수치 주는 거야, 낚으려고. 근데 분모값이 다르지.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은 항상 다 이런 식으로 해줄 거야. 이제 수능 때까지. 분모분의 분자 잡으라고.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 잡으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으로 나옵니다. 다 해서 이제 증가율 얘도 똑같아. 근데 무엇이 전체 고의 공직자 애기야 전체 동그라미 이거 분명히 나올 거라 그랬지. 수능에도 또 나올 거야. 전체는 남자 더하기 여자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평균 이야기할 때도 절대치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얘 남자 더하기 여자가 전체다. 그러면 어디 한번 또 찾아가 볼까요? 이제 애기야 네모 2개 기준값이 중요해서 네모 2개 그 다음에 2020년 네모 요것만 맞춰주면 끝인 거야. 요것만 맞춰주면 돼. 그지? 어디 한번 맞춰볼까요? 전체는 남자 여자라는 것도 계속 생각해야 돼. 성불평등에서는 100% 출제된다 그랬어. 남자 여자 전체. 근데 이게 평균으로 하면 남자 평균 여자 평균 사이의 전체 평균. 그리고 전체는 만약 절대치면 남자 절대치 여자 절대치 더해서 절대 절대치 전체 절대치 이렇게. 자 전체 값이야. 그럼 남자 여자를 다 더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2010년에 얼마였어요? 500. 이게 전체. 얼마가 되었어요? 750. 얼마 늘었어요? 250. 세모 올려. 500분의 250 곱하기 100. 50%네요. 오케이. 이제 남성입니다. 남성이니까 얘만 보는 거네요. 400. 네모 500이 되었네요. 얼마 변했어? 100 변했어. 올려. 400분의 100 곱하기 100. 25%입니다. 2배네요. 답 4번입니다. 수능에 나올 거야.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생각할 때 더 역으로 가서 과거를 물어보면 되게 어려운데 설마 거기까지 나올까? 산수 아니야? 그 수학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끔 선생님이 구몬 만들어 올 거야. 다음에는 구몬학습법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었습니다. 5번입니다. 다는 나와 달리 경제적 측면의 성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기야 이거 경제적 불평등은 이쪽이지 나와 달리라고 말하면 안 되지. 따라서 답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했어요. 이제 20번 문제로 가볼까요? 20번. 오답률이 50%다? 별로 어렵지 않은 거죠. 따지고 보면 표분성인데. 근데 계산하기가 귀찮았을 수는 있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이제 구몬 가지고 올 거니까 퍼센트지 증가해서 퍼센트지 제시하면서 얼마의 수치가 증가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치의 증가를 보고 퍼센트지를 찾아주는 형태였다라면 반대가 된 케이스라가 이런 케이스야.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먼저 우리 예쁘게 인구 부양비 봐. 이제 익숙하죠. 근데 여기 750만 명 250만 명 막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75, 25로 해도 똑같잖아 어차피.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조건자를 봐야죠. 시나리오를 봤는데 부양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고 이때도 절반이래. 설마 애기야 부양 인구 절반이면 부양 인구 비율 50%. 나 이거는 구구단처럼 머릿속에 암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써놨어. 조건자 파악하기. 부양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다라는 거 파악하는 순간 애기들 머릿속에 부양 인구 비율이 50%이고 당연하지. 그리고 총 부양비가 100이고 이건 그냥 뭐랄까 무지개 하는 순간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선생님이 여기도 여러 번 썼는데 거기다 아직까지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총 부양비가 제시되면
부양인구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도 똑같아. 부양인구 비율이 제시되면 총 부양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우선 총부양비가 제시되면 부양인구 비율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총부양비 나오는 순간 얘를 100으로 놔두고 얘네 둘이 총부양비잖아. 그러면 전체 이 총부양비를 네모라고 치면 100 더하기 총부양비분의 총부양비 분의 100 곱하기 100 이게 바로 부양인구 비율이고 부양인구 비율이 제시되면 총부양비 알 수 있다는 자 부양인구 비율이 제시됐어. 얘가 만약에 알파 %래. 그럼 나머지 요거 두 개는 100 마이너스 알파잖아. 알파분의 100 마이너스 알파잖아. 곱하기 100 이게 총부양비잖아. 이게 너무너무 쉬운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만 잡고 있어도 구구단처럼만 딱 그냥 세팅만 돼 있어도 편하지. 그죠? 여러 번 썼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 머릿속에 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현재를 봅니다. 유소년 750만 명이지만 귀찮아서 75라고 쓸게요. 75일 때 노인 인구가 25인 거지. 네? 그런데 여기에 절반이래잖아. 부양인구 비율이 50%야. 총부양비가 100이라는 건 얘가 100일 때 얘네가 100이지. 둘이 똑같아야 돼. 1대1이어야 돼. 얘네 둘이 합이 100이네. 그럼 당연히 여기도 100이네요. 끝! 현재 걸 찾아냈습니다. 현재 거 찾아내는 건 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현재를 예쁘게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75, 125. 이걸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B로 가봅니다. 시나리오 A에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유소년 인구가 20% 증가래.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잘 보자. 애기야, 100이 있을 때 50으로 바꿔가 100은 너무 쉬우니까 여기에 10만큼이 증가되면 60이 됩니다. 이건 20% 증가한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돼. 얘가 안 나오고 얘만 나와도 얘를 찾아가고 얘가 안 나오고 얘 안 나오고 이렇게만 나와도 요거나 요거나를 찾아갈 수 있고 이런 거 말이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애기들에게 얘를 물어본 거죠. 50에서 20%가 증가했대. 그러면 얘는 얼마가 증가한 걸까? 이걸 자유자재로 움직여야지. 자, 이게 기준. 그중에 100분의 20이 증가한 거죠. 뭐가 편한지는 애기들이 편한 걸로 하는 건데 1.2를 곱해줘 버려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중간 증검다리 한번 건너갈래요. 50 곱하기 20% 증가면 그냥 100분의 20 할래요. 괜찮아. 이렇게 하면 10만큼이 증가한 거네요. 그럼 60 되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만들어 올 구몬 풀일 겁니다. 그럼 자, 이거 어디 한번 해보자. 75에서 20%가 증가되었대. 왼쪽에다 20% 증가. 75 곱하기 100분의 20이겠지. 5분의 1이네요. 13이네. 여기 15가 되겠네. 15만큼이 증가됐으니까 얘 90 됩니다. 이 속도 정도는 나와줘야 돼 이제. 여기서 얘도 20%가 증가되었대. 여기도 20%가 증가래요. 25 곱하기 100분의 20 곱하기 100분의 20을 더해주면 돼 이제. 이것만 익숙해져도 되죠. 그러면 5분의 1 5만큼이 증가했네요. 그럼 얘 30이네요. 근데 여기 뭐라고 쓰여있냐면 t 플러스 100년에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래. 얘가 50이라고. 얘네 둘을 더한 것도 50%라고. 얘가 둘이 120이면 얘도 120이어야지. 이렇게 말이지. 그러면 요렇게 얘를 다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얘 90, 120, 30.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는 유소년, 여기서 여기 부양인구 전체 절반이 이렇게 되었고, 맞지? 이렇게 다 증가한 거지. 자, B 시나리오로 가봅니다. 자, 이제 B 시나리오. T년 대비 20% 감소했대. 마이너스 해주면 돼. 20% 감소요. 75 곱하기 100분의 20. 그걸 마이너스 쳐주면 되잖아. 얘랑 근데 똑같잖아. 20%니까 20%니까. 그럼 얘는 15만큼 마이너스요. 60대입니다. 이제 그 다음 얘 노년 인구 140%가 증가하였대. 얘는 증가네. 140% 증가. 난 애기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쓰지만 시험장에서는 25 곱하기 100분의 140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서 다 찾았습니다. 시간상 선생님이 이건 별로 어렵지 않고 오답률도 별로 안 높아서 이걸로 120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 60까지 찾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안 하려고요. 왜냐면 이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요 포인트들만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 그죠? 자, 이제 인구 부양비. 그래서 기억 니은 1, 2, 3, 4, 5는 애기들 다 한 번씩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애기야 2번 같은 경우 아무리 골라도 2번은 고르면 안 돼. 왜냐면 우리 인구 부양 비율을 아는 부양 인구 비율을 아는 순간 총부양비 알 수 있잖아. 둘 다 절반이라고 하면 총부양비는 같잖아. 그지? 이런 부분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번. 오답률 47%인데 이거는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선생님이 거기에 비슷한 문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트렌드입니다. 길이감이 기니까 우선 읽기가 싫어. 그래서 잘 안 읽죠. 근데 지금 여기 A를 잘 봐. A 회사에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갑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말이지. 을 같은 경우에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말이지. 갑만 보면 회사 회계팀 말고는 없어. 사내 동호회도 싫어. 사람들이랑 갈등 겪고 마음고생 해가지고 동호회 싫어. 그러니까 얘는 A 회사 회계팀에만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기를 보면 A 회사 복지팀장 을은 얘 A 회사 복지팀장입니다. 이건 뭐 회사니까 공식 조직이고 그지? 회사니까 이익사회고 뭐 이런 거. 근데 여기 같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갑 때문에 이거 일부러 이거 쓴 거야. 갑에서 보여주지 않고 을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노동조합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갑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도 노동조합이 있구나. 을은 갑의 사정을 알면서도 사내 동호회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동료 직원으로서는 하면 안 될 일. 동료 직원으로서는 권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영진의 지시는 가입을 권유하라고 하고 있으니 얘는 역할 갈등이 맞아. 동료 직원으로서 경영진의 오더를 받는 팀장으로서. 근데 여기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한 거지 자기가 무슨 역할 갈등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갑의 역할 갈등과 을의 역할 갈등 기억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을의 역할 갈등은 맞아요. 자, 이제 갑과 을이 모두 소속된 자발적 결사체가 한 개 나타나 있죠. 노동조합 말이지. 그리고 공식적 사회기관은 사회와의 기관 설립 목적 자체가 가르치려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식적 사회기관이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갑이 소속된 공식 조직 회사, 노동조합, 을이 소속된 비공식 조직. 을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자기 무슨 뭐 어디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라도 할까? 회사 내 사진 동호회라도 할까? 회사 내 사진 동호회 여기라도 권유할까? 뭐 이러고 있으니까 비공식 조직 맞지. 근데 니은과 리을을 골라 4번인데 내용이 어려냐면 어렵지 않아. 근데 함정이야. 애기야, 그 함정은 작년 수능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선생님이 넣어놨어. 지금 안 가져왔는데 선생님 PPT로는 여기 봐봐. 사회자.
온라인 게임대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이 얘기하는 거야. 저는 투자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게임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는 의뢰권유로 라고 하는 순간 얘는 투자회사랑 게임 동아리 두 개가 있다는 게 갑에서 드러나는데 을 말 자체로는 지금 동아리 하고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갑의 말에서 을이 회사 내 게임 동아리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저는 갑과 같은 회사에 다닙니다. 회사는 같은 회사야. 그리고 여기 지금 을은 그냥 회사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제 병을 봤더니 저는 고향 출신 모임인 향후에서 함께 활동하는 의뢰 제안으로 이렇게 또 이걸 의뢰 활동을 병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거야. 근데 이게 또 꼬여서 수능에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이걸 틀린다라는 걸 평가원이 알았거든. 작년에 수능에서. 이걸 이번 9월에 또 낸 거야. 근데 이게 오답률이 지금 5위야. 이 얘기는 뭐냐? 작년 수능의 이 트릭을 아직도 아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건 거지. 그러니까 애기들은 이게 요것만 보면은 당연히 안 보여. 근데 여기서 얘를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됐어.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함정 같은 느낌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18번 문제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오늘 15회도 풀어야 돼서 18번은 애기들 이거 보면 알 거예요. 18번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요거 한 게 있긴 합니다. 거기 뭐라고 써놓냐면 A, B, C 상중하 매칭시키고 그 다음에 상중하 합이 100이다만 알면 문제가 풀릴 거다. 근데 여기는 이제 조건절이죠. A가 상층이고 B가 중층. 나 세상에서 이런 문제 제일 싫어하거든 솔직히. 너무 귀찮아. 근데 따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A가 상층이고 B가 중층이라면 잘 안 보이네. B가 중층이라면 여기도 똑같이 상, 중, 하 이렇게 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을국의 계층 구조보다 여기 병국의 계층 구조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지. 을국이 더 유리하지. 중층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선생님 그거는 그래프까지도 전부 다 그려놨기 때문에 얘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답률 자체도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9월 모의고사 마무리하고 10분 쉬었다가 선생님이랑 15회 풀이합니다.